그래서 전세 시세가 그때 엄청 올랐거든요. 9천만 원이 1억 5천 원 오른 거예요. 6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1년 만에. 근데 그때 그거를 잘 놔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간다는 걸 알게 된 시점부터 그렇죠. 또 열심히 또 알아봤어요. 그게 지금 좀 문제가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니까 또 했던 게 지금 약간 물려있나 봐요. 네,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최근에 전세가가 빠지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전세 빠진 거를 조금씩 내어줬나 봐요. 남편이 퇴직금 정산까지 하려고 거죠. 그것까지 거기 빼주고 거주하는 집 이자가 또 많이 나오니까 대출도 갚고 남편께서는 이제 그만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그리고 남편이랑 제가 금요일날 봤으면 일요일날 집을 보러 갔어요. 집이 또 수리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집이고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100만 원 더 깎아봐. 그러면 할게. 200만 원에 살 수 있다 하니까 그분한테 전화해서 1억 5,200이면 원 살 수 있다. 중개사님이 그럼 내 원래 중개비가 76만 원이거든요. 근데 100만 원 맞춰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해주겠다. 저랑 또 이제 그런 딜을 자기가 100만 원 깎은 대신에 100을 또 맞춰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더니 사모님 화끈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췄어요 또. 신혼부부가 이제 들어오는 예정인데 두 번째 집인데 그 경험을 했는데 신혼부부가 갑자기 그날 잔금 다 치르고 다 끝났는데 안 들어온대요. 안 들어오게 돈은 됐어요. 어쨌든 받긴 했는데. 안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파원 얘기는 안 하시고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죠. 뭐 제가 뭐 다시 전세 맞춰줄게요. 전세 1억 6천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그거 아싸죠. 어쨌든 그분은 안 됐지만 그렇죠. 먼저 가신 분은 안 됐지만 이분이 이제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받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그렇죠. 사이에 사실 내가 급할 건 아니라고. 그 사이 맞춰지는 건 다 이분이 비용 내고 중개사 비용이나 뭐 복비나 뭐 공과금 이런 거는 다 그 전에 계약한 사람이 내기로 했으니까 저는 뭐 낼 것 그렇죠. 없었고 근데 진짜 급할 1억 거 6천에 맞춰줬어요. 그럼 그리고 오히려 돈이 생겼네. 생겼죠. 플러스 피가 된 거야. 플러스 800점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해피한 경험을 했어요. 이거 쌍문동 반지했을 때랑은 느낌이 그렇죠, 다르네요. 그렇죠. 해피하고 너무 좋고 집도 플러스가 되고, 깔끔하고 돈도 생기고. 그리고 2년이 흘렀어요. 전세가 안 나가요. 오래 네. 됐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네. 내가 이제 그분한테 깎아줄 테니까 세대로 깎아줄 테니까 더 사실래요? 기존 세입자 네. 1억 6천에 들어온 세입자. 1억 6천에 사시는 분한테 했더니 자기 집이 좁아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25평형이고 이제 방 3개에다가 화장실 1개 그리고 앞뒤 계단식으로 돼서 앞뒤 베란다 있고 그럼 괜찮았어요. 요거랑은 큰 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요거 들어요. 거실만 조금 차이 있고 좀 그렇죠. 근데 계속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집이. 걱정이 너무 됐는데 네. 다행히 그분이 1억 4천에 살겠다. 살아주시면 감사하죠. 2천만 원 제가 이제 내드리는 네, 거. 내드렸죠. 근데 1년만 더 사신다고 그래서 내년이 또 문제입니다. 올해 2월에 계약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1억 6천에서 2천 내드렸으니까 내드렸죠. 네. 중간에 1년 차이긴 하지만 네. 부담은 조금 덜었다고 생각 드네요.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1년 시간 번 만큼 전세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거 말고 첫 번째 거가 진짜 효자거든요. 첫 번째 네네네. 거가 얘는 약간 좀 아픈 손가락인 거고. 지금 현재는 그렇죠. 처음에는 현재. 좋았다가 네. 첫 번째 거가 1년 만에 그거 한 근데 그 물건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산 거에서는 뭐 한 1,000만 원 네. 갭 투자인 거니까 6천에서 4천 되니까 불편해 네. 보이는 네. 거지. 사실 산 가격은 1억 5천 왜냐면 정도. 그거 남은 거를 또 제가 딴 걸 투자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네. 늘리신 분들이 불편한 그리고 이유가. 첫 번째로 샀던 그것도 나홀로 아파트긴 한데 네. 양주거든요. 1억 이하로. 네, 덕정 GTX-C 때문에 덕정에 샀는데 그거는 한 4천 정도 갭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크기가 있네요. 그 집 21평형이고 방 2개 거실 미닫이인데 거실 튀어서 이제 그게 생긴 미쓰리. 건데 네, 그게 조금 리모델링이 좀 되어 있고 깔끔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계단식이고 그 평수가 21평인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산 투자거든요. 그건 오히려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사가지고 남편분도 옆에서 적극 협조를 처음에는 많이 그랬어요. 하셨네요. 처음에 경매장 갈 때도 잘 데려다주고 네. 의정부 법원이 좀 위치가 애매해가지고 그렇죠. 항상 데려다주고 했었어요. 사러 가는데 집을 제가 못 봤거든요. 미리 먼저 저는 항상 남편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남편은 수업 나중에 시간에도 많이 하셨어요. 계약할 때만 가고 저 혼자 다 하고 가계약까지 내가 혼자 하고 허락 받고 나중에 계약하러 갈 때 공동명이니까 계약하러 갈 때만 모시고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 집을 제가 미리 못 봐가지고 양주가 또 이제 가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 가는 노선이 저녁에 약속 잡고 갔는데 집이 또 깔끔하니까 남편이 바로 해 그러는 거예요. 200 정도인가 깎고 계약을 바로 했어요. 첫 번째 부동산. 근데 그 부동산에 9천만 원의 전세가 들어와 있었는데 한 1억 3천에 샀고 저희가 그 세입자가 95%가
전세가 LH 전세, 내 거는 5%. 그래서 내 돈은 450인 집인 거예요. 그 세입자. 네, 근데 그게 그 세입자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분들이 재계약을 할 시점이 왔는데 네. 1년 남은 사람이었거든요. 한 300만 원으로 주고라도 네. 내보내고 좀 업해서 받고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에서 이 사람도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갈 거다. 첫 번째 행운이 저한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에다가 임대 아파트에 뭘 신청한 게 있는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발표를 한다. 좀 기다려 달라고 네. 해서 기다렸거든요. 정말 기대 안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나간 거예요.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전세 시세가 그때 엄청 올랐거든요. 9천만 원이 1억 5천 원 오른 거예요. 6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걸 처음에 제가 경험을 한 거지. 근데 그때 그거를 잘 놔뒀어야 되는데 네, 그걸 가만 놔두기 쉽지 않죠. 그걸 놔뒀어야 되는데 그걸 네.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간다는 걸 알게 된 시점부터 또 그렇죠. 열심히 또 알아봤어요. 그게 지금 좀 문제가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그 항상 그때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자신감 생겼어요. 공부를 안 하는 상태에서 돈이 있는 것도 애매한 거예요, 솔직히.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니까 또 했던 게 지금 약간 물려 있나 봐요. 네,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마지막으로 산 거예요. 최근에 전세가가 빠지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전세 빠진 거를 조금씩 내어줬나 봐요. 그리고 뭐 좀 오른 것도 그렇게 있긴 하지만. 하다가 남편이 퇴직금 정산까지 하게 된 거죠. 그것까지 거기 빼주고 거주하는 집 이자가 또 많이 나오니까. 대출도 갚고 남편께서는 이제 그만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소음은 들어도 되는데 투자는 하지 마라. 아니 그리고 상황. 제가 인장 가는 거 있잖아요. 자주 요즘은 다니시죠. 이제 예전에는 확인 안 했는데 왜 안 들어와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도 자꾸 이제 시간 쪼개서 가는 거잖아요. 저희 일이 그래도 9시 6시가 아니고 새벽 출근 아니면 오후 출근이라서 반차를 내면 되게 여유로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차를 냈으면 9시 반 퇴근이고 아침에 5시 반 출근이기 때문에 4시간 딱 일하고 퇴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시간 여유가 많이 네. 있으니까 늦게 가도 뭐 충분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몰래 임장 다니고 그래서 낙찰까지 또 하나 받으시고 낙찰 받은 것도 얘기도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좀 중요합니다. 되게 드네요. 선생님도 특히 갭 투자에서 경험하고 다른 방향을 찾다가 사업도 해보시려고 하다가 신축도 수업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고시원 이런 거 아니면 무인 가게 돌고 돌아왔는데 그걸 하면서도 항상 반지상이 자꾸 보이니까 맞아. 어떻게 보면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네. 고맙습니다. 계속 봐주셔서. 근데 약간의 미련이 남아서 이 집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또 만나게 된 거라고 생각이 전 조금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경험을 하면은 저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게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항상 비교를 할 거잖아요.